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맹이라는 의미를 재정의 내려버린 수준의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들에 대하여 원래 미국, 중국의 반응과 해석은 갈려야 합니다. 양국의 현재 관계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한국을 두고 누군가가 한국을 좋아한다면 다른 한쪽은 싫어해야 하는 상황이죠.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둘 중 누군가는 한미 간의 대화로 인하여 불편한 이가 등장해야 되는데 중국은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라 부르고 대만은 한국이 매우 의미심장하다면서 심지어 대만과 한국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추가해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일본도 언제나처럼 한결같이 우리를 비난하면서도 이 사안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일본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놀라운 부분이 있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우리 주변의 국가들이 어떤 해석을 하고 있길래, 아니 도대체 이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게 만든 우리 정부이기에 이런 신의 한 수와 같은 주변국들의 반응이 등장한 것일까요?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 외교협회 CFR의 한국학 선임연구원인 스콧 스나이더는 본지의 칼럼을 통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관계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기간 동안 현대의 위협과 도전에 맞서 동맹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광범위한 공동 조치를 약속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반도체를 위시한 주요 공급망 탄력성에 대한 양국의 협력은 물론 자동차 배터리 공장 협력을 하기로 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5G와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인공지능과 생명공학과 같은 연구개발 협력 촉진까지 이루어졌으며 백신 공급에 대한 파트너가 된 부분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안보 동맹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한미 동맹의 가치가 격상한 것에 대해 우리는 물론 미국에서도 고무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강한 공격을 받았던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양국 정상의 언급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관계에 대하여 불장난하지 말라는 우려를 드러냈던 중국은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를 듣고 나서는 한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비난을 멈춰버렸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즈는 한국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의 한중 관계가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중 특수관계에 비추어 우리 정부는 중국 내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라고 말한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대만과 관련된 부분이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정책을 존중한다고 한 부분과 공동성명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부분에 주목하는 기사인데요. 이어 기사는 리차오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말로 한국이 대만 해협을 언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너그럽게 인정하면 좋을 것 같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대만과 관련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다 라면서도 한중 관계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미국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중국 전문가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이 보였던 반응과는 달리 중국은 한국에게 훨씬 온화한 반응을 보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에 대한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하여 중국 내부의 분석가들은 한국이 독립적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고 미국을 맹신할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인데요. 즉 미국은 미국대로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 추후 중국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라 믿고 있고 반면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고 한중 양국 간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 믿고 있는 누구 하나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미중 관계에 있어 가장 첨예한 상황에 놓여 있는 대만도 지금 이 상황을 참 골 때리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대만 편에 섰다는 기적 같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만 매체 펑찬메이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양안 문제는 양국 문제와 마찬가지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대만 외교부는 한국이 이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이며 적극 환영한다고 한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양안 문제에 대한
한국의 관심사를 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을 하는 기사는 한국 정부가 대만 해협의 안보 상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전문을 비롯 외교부 장관의 관련 담화를 통해 대만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표할 것이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오우장한 대만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아울러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과 대만은 이념적으로 가까운 나라로 최근 경제무역과 인적 교류가 빈번했고 팬데믹 발생 전까지 세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드나드는 사이였다 강조했다는데요. 다시 말해 중국과 대만의 특수관계와 대만 해협에 대한 부분에 있어 대만은 이제 한국이 공식적으로 대만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누구도 한국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더 한국을 원하게 만들었으며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도 상호 간의 해석의 차이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우리의 협력자, 대만 입장에서는 한국은 이제 대만 편이라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으로서 적대 관계에 있는 양국가 모두를 배려해버린 신의 한 수가 된 것인데요. 오늘 이 소식과 연계하여 추후에 전해드릴 소식이긴 하지만 일본은 알게 모르게 한미 정상회담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국가입니다. 그런 일본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제각각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의외의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니케이 비즈니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의 편에 붙었다는 것은 틀렸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게 80점을 줄 수 있다는 한국의 정통한 기미야 마사시 도쿄도 교수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창을 유지한 것은 좋으나 대중국 정책에 있어 대만 해협에 대한 언급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고 있던 미사일 개발 규제 철폐에도 합의한 부분을 들어 이는 중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을 한국이 개발하게 된 것이기에 마이너스가 아니며 따라서 한국이 중국 편에 붙었다는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아울러 그는 한국과 일본의 공통과제인 대북 정책과 대중 정책에 있어 한미 정상회담은 국내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도 잘 드러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간의 차이가 표면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어필한 부분으로 백신의 위탁 생산과 관련한 한미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의 생산 체제가 잘 갖추어져 수출이 시작되면 전 세계의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고 이는 돌고 돌아 한국의 여론을 고무하는 힘이 될 것이라 평가하면서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마스크 너머의 작은 회담이라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없이 풍부한 표정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차이점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슈칸 겐다이 또한 하나의 칼럼을 공개했는데요. 일본 언론은 보도하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여준 너무나 뜻밖의 변화가 있다면서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동맹 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만든다였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의 복원과 확대를 표방한 차이점이 있다면서 한국을 중국에서 떼어내 한미일 협력 관계로 만들고 싶은 바이든과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힘겨루기였음에도 양국 모두에게 동맹 관계를 재구축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 평가하고 있는데요. 즉 양국 간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은 더욱 강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가장 바란 것은 쿼드에 참가하는 것이었는데 회담 전 준비 기간에 그 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이 이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억지로 한국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며 대만 해협과 관련된 문제 역시 바이든이 굿럭이란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곤란함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것이 이번 회담에 임한 미국 측의 한국에 대한 배려가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것인데요. 아울러 바이든의 대접 역시 눈에 띈다는 부분도 주목하였습니다. 이후 칼럼의 내용은 은근히 한국이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많다 비하하고 잘 안 되기를 물떠놓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앞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렇게 고평가를 내린 이 칼럼의 기고자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이번 우리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느끼시게 될 텐데요. 이 칼럼의 기고자는 한국에서 주한 일본 대사로 있을 당시 훈장까지 받은 자였다가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최악의 혐한론자로 돌변하여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라는 저서를 공개했던 무토 마사토시입니다. 이 작자가 한미 백신 동맹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을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의 저변 확산으로 앞으로 중국이 어려워질 것이라 말할 정도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 정부가 정말 훌륭한 결과물을 도출해낸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인데요. 추후 개별 사안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큰 변화들을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후속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는 상대적으로 피해나 우려를 가지는 상황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모두가 윈윈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외교 능력을 선보였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직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에 풀어야 할 매듭들은 산재해 있는 것이 분명하나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일부 찾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외교가 가능한가 하는 감탄과 고마운 마음과 함께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한민국 외교는 언제나 올바른 길, 정도를 걷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